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월동하는 철새 개체수가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를 포함해 모두 4만여 개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동 개체수가 많은 만큼 그만큼 서식 밀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순천시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희귀철새들의 월동지 순천만. 이곳 순천만 일원의 월동 철새들은 모두 4만여 개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흑두루미의 서식 밀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처음 70여 개체가 관찰된 이후 지난해 만여 개체에 이르면서 140배가량이나 증가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일원의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서식지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천만 인근 농경지 1.8헥타르에 새롭게 조성한 새 선매작이 복원습지입니다. 최근에는 순천만과 도심을 잇는 깃대종, 큰고니의 먹이활동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큰고니가 예전에 왔던 큰고니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이 순천만이 갖는 생태적인 건강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는 2026년까지 순천만 일원의 100헥타르가량의 면적을 내륙 또는 연안 습지로 추가 조성함으로써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동천하구에서 순천만으로 연결되는 520헥타르의 면적도 습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 동천하구 훼손지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도심과 연결된 생태축을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없지 않습니다. 순천만 철새들의 서식지 확장을 위해서는 국비 예산 확보가 선결과제입니다. 최대 1,300억여 원의 국비 확보가 필요한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아래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순천만의 생태와 환경적 가치를 도심으로 확장시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도시 조성을 꿈꾸는 순천시.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순천만 습지복원 사업의 자질없는 추진이 절실한 만큼 고민도 함께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내일 여수에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중일 e스포츠 대회는 내일부터 3일 동안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김동현, 김성현 국가대표 등 3국의 대표 선수들이 대면 방식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4개 종목에 출전한 가운데 열전을 벌입니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리그 오브 레전드 학교 대항전, 스타크래프트, 스트리트 파이터 대회, 국가대표 팬미팅 등 부대 행사들도 다채롭게 열립니다. 이 스포츠 대회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우리 선수단은 종합순위 2위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심포지엄이 내일 오후 2시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여순사건위원회 2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전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과 제주 4.3 진상규명위원 등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 안전체험 교육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폭발과 끼임 사고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맞춤형 체험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탱크롤이 하부 밸브에서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더니 이윽고 폭발음이 들립니다.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으로 폭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석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사고들입니다.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 가설물입니다. 이 가설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롤러기계 끼임 사고는 물론 이게 없으면 손하고 몸까지 빨려 들어가요. 안전모와 안전화 등 보호구의 중요성도 직접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안전체험 교육장에서는
국내 최초 석유화학 체험관을 비롯해 7개 테마관에서 70개의 교육 콘텐츠를 운영합니다. 건립한 뒤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장을 활용해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그것이 앞으로 이제 습관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아 잠자는 화약고로 불리는 여수산단은 안전체험장 도입이 절실했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건수로만 보면 전국 산업단지 66곳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산단 특성에 맞춘 실습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은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고 예방의 마지막 열쇠는 노사가 위험을 보는 눈, 즉 위험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안전한 행동을 철저히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수안전체험교육장은 내년부터 산업 현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에게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단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고문단은 어제 규탄문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은 무능한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당원들을 배신하는 저급한 욕망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고문단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신당 창당을 멈추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한춘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사위기 국산 고추산업 육성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국내 건조용 고추 재배 면적은 통계 발표 이래 가장 낮은 2만 7,100여 헥타르를 기록했지만 노동력 투입이 많은 고강도 작물이라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수입산 냉동고추의 용도 제한과 불법 반입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 나선 가운데 내년 초에는 성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시는 조심스레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광양시는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핵심 상권에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광양시 의회에서 코스트코 유치가 시정 질의로 제기됐고 지난 8월 광양시는 실무 추진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유치 의사를 공식 전달한 광양시는 복수의 후보지를 제시했고 기업 측도 몇몇 곳을 답사한 데 이어 본사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시는 무엇보다 간소한 행정 절차와 저렴한 부지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철과 석유화학 산단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권은 주변 어느 지역보다 구매력이 높은 상권으로 꼽힙니다. 광양시는 특히 2017년에 개장한 아울렛 매장이 지역 경제에 미친 순기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오히려 시너지가 지역 경제에 있다는 것들이 좀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잘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창고형 유통시설. 또 기존 아울렛과 매장 형태가 겹치지 않는 만큼 새로운 창고형 유통시설도 비슷한 위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또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직간접적인 피해 분석과 대책 마련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게 좀 손해를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유치가 성사되면 지역 그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논의할 예정이고요. 빠르면 내년 초에는 입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양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대형 창고형 유통시설 유치에 조심스레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경찰서 서면파출소가 신청사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49년 문을 연 서면파출소는 올해 4월 청사 신축 공사를 시작했으며 전체 면적 231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순천 서면은 최근 대규모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늘어나 112 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광양시가 전국 봄축제의 서막이 될 내년 광양 매화축제를 앞두고 새로운 킬러 콘텐츠 발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제23회 광양 매화축제 기본계획에 대한 실무 토론회를 갖고 보이는 라디오나 하이볼 같은 트렌디하고 소구력 있는 프로그램 등 광양 매화축제만의 킬러 콘텐츠 도출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광양시는 해마다 매화축제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 축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선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고 있던 일부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철거 작업과 재개발 사업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구역. 노란 조끼를 입은 용역 직원 수십여 명이 각종 물품을 하나둘씩 건물 밖으로 빼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서 이주를 하지 않고 있던 6층짜리 상가 건물과 2층짜리 교회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돌입한 겁니다. 이 두 건물의 소유주는 감정평가에서 산정된 보상 금액이 낮다며 재개발 조합 측과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판결로 조합 측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의 철거 공정률은 98.3%, 전체 철거 대상 594개 동 중 강제 집행이 진행된 두 건물을 포함해 7개 동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2년 전 붕괴된 건물처럼 4층 이상인 건물을 철거할 경우 해체 계획서와 안전확보 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3층 이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구청은 계획대로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지역 건축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남은 건물 7개 동에 대한 철거가 마무리되면 대략 4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약 2,998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부분이 철거가 돼야지 아파트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저희가 예상되고 있어서 모두의 안일함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만큼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붙더라도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시 별관청사가 장천동 메디컬 프라자로 이전합니다. 순천시는 현 순천시청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덕정빌딩 건물의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올해 5월 준공된 9층 규모의 신축 건물인 장천동 메디컬 프라자로 이전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